미친 거야? 똥 푸는 집안이 우리 재벌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고? 그날의 상견례,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놨지요.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차마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간 정화조 청소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집안은 그저 똥 푸는 집안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오만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사이다가 터집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나전칠기 상 위로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송이버섯과 전복의 향긋한 냄새가 감돌았지요. 제 옆에 앉으신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30년간 정화조 청소 회사를 운영하시며 단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으신 분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중히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제대로 끄덕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시선은 아버지의 정장 위를 훑다가 제 원피스를 지나 마침내 우리가 가져온 선물 상자에 멈췄습니다. 명품 백화점 쇼핑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근데 댁은 무슨 일 하세요? 식사가 시작된 지 불과 10분, 그분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정화조 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때였어요. 미친 거야. 똥 푸는 집안이 우리 재벌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고?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나물 집는 소리도, 주방에서 들리던 물 끓는 소리도 모든 게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요. 입 닥쳐. 내가 뭔데 끼어들어. 똥 치우는 집안 딸이 감히.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신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 줄 알아? 3대째 기업을 일군 집안이야. 그런 집안에 정화조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말이나 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집안 체면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예비 남편인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요. 여보, 진정해요. 이건 준혁 씨의 아버지마저 아내를 말리는 척하면서도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그 차갑고 오만한 시선이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냅킨을 개어 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일로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뭐, 당신이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똥이나 푸는 주제에.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묵묵히 일하시던 분,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분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결의가 서리는 걸 느꼈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황급히 따라 일어났어요. 가라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정식집 문을 나서며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얘야,
사람들은 모르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회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번 일만큼은 정화조 협회 회장님과의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뭔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상견례 다음 날, 저는 준혁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부모님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그 한마디였어요. 변명도 설득의 의지도 없는 그저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손에 쥔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 후 SNS에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상견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올린 글이었어요. 재벌 3세가 정화조 청소하는 집안이랑 결혼하려다 부모가 말렸대 크크크. 역시 신부는 못 속이나 봐. 댓글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똥 푸는 집안,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의 어머니께서 지인들 모임에서 하신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깟 정화조 청소나 하는 집안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더군요. 마치 우스운 일화를 소개하듯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아셨어요. 괜찮니? 새벽에 일어나시는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으셨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신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어김없이 현장으로 나가셨지요. 작업 트럭의 시동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재벌가 시어머니께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한 경제 잡지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소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딸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집안이 맞아야 결혼도 행복하거든요. 특히 직업이. 그런 집안은 아무래도. 말을 흐리셨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기사 댓글란은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역시 재벌은 다른 애 정화조 청소가 뭐가 나빠서.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개역겹다.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옹호했고 누군가는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어떤 댓글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사신 분인데 왜 그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이. 그분은 끝까지 부모님 뒤에 숨었습니다. 알았어요. 이 순간에 당신을 만났었던 모든 기억을 지울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아니,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셨어요.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씻고 나오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단다.
그리고 5만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지. 아버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참고 또 참으셨던 그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전화기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전국 정화조 관리협회 회장님과의 통화였지요.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일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똥 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한 일이라고 비웃었어요. 30년간 새벽부터 일하며 이 사회를 지켜온 우리 일을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네. 자네 말 뜻 알아. 내가 움직이지. 그날 오전 정화조 협회 사무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국의 정화조 관리 업체 대표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한 일입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닙니다. 전국의 업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무시한 자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그날 저녁 6시 전국 정화조 관리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회사의 모든 건물에 대한 정화조 관리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누군가 성명서를 캡처해서 올렸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조 업체들이 왜 갑자기? 그 회사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그룹 본사 화장실에 빨간 테이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용 금지. 전국 137개 지점 모든 건물의 화장실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정화조 청소를 해주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과장님, 화장실이 안 돼요. 본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허둥댔습니다. 누군가는 근처 커피숍으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급하게 회의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지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복도를 뛰어다니는 임원들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본사 비서실은 난리가 났어요. 당장 다른 업체 찾아, 어떻게든.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메일을 보내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쪽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구설수 관련 그룹 전국 사옥 화장실 마비. 직원 2만 명 혼란.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직원들은 얼굴을 가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화조 업체들이 왜 우리 회사만 거부하는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 상견례 건의. SNS에서 난리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그룹 정화조 거부가 올랐습니다. 2위는 재벌 상견례 모욕, 3위는 똥 푸는 집안 발언이었지요.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크크크크 인과응보 제대로네. 정화조 없으면 대기업도 꼼짝 못하는구나. 돈으로 사람 무시하더니 결국 이 꼴. 사이다 제대로 터진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조용히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여전히 새벽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리요.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얘야, 세상은 공평하단다. 오만한 자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 순간 모든 분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 정화조 협회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리는 30년간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과는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그룹이 공식 사과하기 전까지 우리의 결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본사 임원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전국 137개 지점 모두 화장실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 지점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다른 업체는 당장 계약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연락 가능한 모든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뭐, 협회에서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쪽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재벌 기업이 정화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회의 중이던 전무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복도를 뛰어가던 전무는 커피숍으로 달려갔다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임원 한 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님이 안 계십니다. 회의 10분 전인데 연락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외쳤지요. 화장실 쪽에 이사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식은땀에 젖은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은 문고리를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지요. 이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직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분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어요. 똥이 마려워서. 그런데 화장실을 못 써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킥킥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사님, 정화조 업체 다 막으신 게 본인 아니십니까? 누군가 중얼거리자 웃음을 참던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였지요. 그 웃음은 순식간에 핸드폰 카메라에 담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몇 시간 뒤 그 영상은 SNS를 뒤덮었습니다. 그룹 임원 화장실 앞에서 오열 크크. 돈이 많아도 급한 건 못 참지. 정화조 없으면 재벌도 똥 못 싸는구나. 오후 2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그룹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어요. 1위 그룹 화장실 대란, 2위 재벌 상견례 모욕 사건, 3위 정화조 협회 집단 거부, 4위 똥 푸는 집안 발언. 그때였어요. 그룹 사내 익명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회장님이 상견례에서 정화조 회사 무시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임? 30년 성실히 일한 사람들 무시하더니 결국 우리가 피해보네. 회사 이미지 완전 망했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직원들조차 회사 편이 아니었어요. 뉴스는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정화조 업체 집단 거부로 전국 사옥 마비. 원인은 재벌가의 갑질 논란. 저녁 뉴스 메인이었어요.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화조 관리라는 직업을 비하한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게 더 큰 실수였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견례에서 정말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건
오해예요. 저는 다만 집안이 안 맞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안 맞는다는 게 직업차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화조 청소 같은 일은 좀.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그룹 회장 부인 인터뷰 중 또 실언. 정화조 청소 같은 일은 발언 논란.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 진짜 반성 안 하네. 사과는커녕 또 무시하네. 불매운동 해야겠다. 정화조 협회 응원합니다. SNS는 분노와 정의감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나도 이제 알았어. 이건 부모님의 잘못이야. 준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도 처음으로 부모님의 오만함을 제대로 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상은 결국 공평하구나.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응징이 시작될 거라는 거요.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협력사들까지 거래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정화조 협회 회장님이 생방송 뉴스에 출연했어요. 전국이 그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진짜 사이다가 터질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전국이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메인 뉴스 생방송이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룹 화장실 마비 사태, 오늘 정화조 협회 측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카메라가 스튜디오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전국 정화조 업체가 그룹만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묵묵히 일하셨던 그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제 딸이 그 집안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미친 거야. 똥 푸는 집안이 우리 재벌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고? 라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회가 깨끗하게 돌아가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저 똥 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물을 무시한 자들이 결국 오물에 갇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미쳤다. 이 한마디 진짜. 소름 돋았다. 오물을 무시한 자들이 오물에 갇혔다 유유유. 명언이다. 사이다. 제대로 터진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그 단단한 목소리,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 온 나라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룹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생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 사람이. 비서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포털 사이트가 난리입니다.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닥쳐. 당장 변호사 불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은 온통 그룹 관련 기사로 도배됐어요. 그룹 회장 부인 상견례서 똥 푸는 집안 발언 파문. 정화조 협회 회장 오물 무시한 자들
오물에 갇혀 일침. 전국민 분노. 그룹 불매운동 확산.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어요. 협력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고 직원들은 퇴사 의향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진심이야? 회사 망하니까 사과하는 거지. 너무 늦었어. 준혁 씨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가 사과하고 싶대. 이제 와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부탁이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셔. 엄마가 무릎 꿇고라도 사과하겠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만했던 사람이 결국 무너졌다는 거요. 전국은 환호했습니다. 정화조 협회 사무실로는 응원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네요.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그룹, 공식 사과 예고. 재벌 갑질 시대의 종말. 그 순간 세상이 통쾌하게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오만한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온전히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사흘 뒤 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정화조 관리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떤 직업도 귀천이 없으며 묵묵히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는 이를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의 모습은 처음 봤던 그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명품 옷이 아니라 수수한 정장이었고 오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진심이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집안으로, 재산으로만 판단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따님과 제 아들의 결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심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통쾌한 해방감이었어요. 전 국민이 이 장면을 뉴스에서 지켜봤지요. 댓글창에는 이런 말이 가득했습니다. 통쾌하다. 이런 응징은 처음 본다. 진심이 결국 이겼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분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으셨지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이 마주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단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뉴스는 다시 보도했습니다. 그룹 갑질 논란, 진심 어린 사과로 마무리.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재조명. 댓글창은 또 한 번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결말 너무 좋다. 진심은 통하는구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기분.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룹은 정화조 관리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나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분들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응징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라는 거요. 오만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변할 때 세상도 함께 변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작업복을 입고 트럭에 시동을 거시지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요. 오늘도 나는 묵묵히 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오만함으로 남을 무시한다면 그때도 세상은 응징할 것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창작 드라마이며 등장인물 단체명은 모두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기업과 관련이 없습니다.